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PER이라는 주제로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주식 투자가 처음인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본 용어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 개념이 안 잡혀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ER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약자인데요. Price Earning Ratio의 줄임말입니다. 네, 그런 주식의 가격을 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란 뜻인데요. 이걸 통해서 주식이 과대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흔히들 판단하곤 합니다. 그래서 PR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언뜻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한번 같이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이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이걸 가지고 투자할 때 어떻게 참고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ER은 엄청 유용한 척도인데요. 이게 한 주가 벌어들이는 이익과 주가가 현재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Price Earning Ratio 지표는 주식 한 주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이 있고 전체 이익이 있으면 그거를 어, 주식의 수 그걸로 나눈 게 EPS라고 부르는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을 가지고 주가를 나누면 나옵니다. 뒤에서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ER이 갖는 특성 이게 바로 특정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가치 평가하는데 PER 말고도 다른 지표가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PE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은 PER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평가일 수도 있는 거죠. 고평가라는 건 사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이게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지가 정당하냐 아니냐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은 PER은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회사의 PER만 봤을 때는 의미가 사실은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회사의 PER을 비교해 보면서 투자 판단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PER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주가를 먼저 검색해 보시고 주당 이익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 근데 EPS 주당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HTS나 MTS에 또는 네이버나 구글에 해당 회사의 어떤 이름과 EPS를 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EPS 자체를 따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PER을 계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 알아봤던 주가와 두 번째 나온 EPS를 나눠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만 원이고 EPS가 천 원이면 PER은 10이 되는 거죠. 엄청 쉽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도 우리가 투자 전략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PR도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그냥 다 나옵니다. 이미 계산이 되어 있어서 나와요. 다만 사이트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실적 발표된 수치가 조금 이제 입력된 게 좀 값이 조금 다르다거나 아니면 포워드 PER이라고 예측치라는 게 있어요. 올해에 벌어들일 예측치, 내년에 벌어들일 예측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예측치가 회사마다 조금 다르게 잡았을 경우에는 PR이 조금씩은 다르게 나오는데 큰 맥락을 이해하면 되니까 조금 수치가 다른데 이렇게 너무 헤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보자면 몽상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음료를 판다고 해볼게요. 에너지 음료를 파는데 주가가 5만 원이고 EPS가 5천 원입니다. 그럼 PR이 10이죠. 근데 이 PR 10이라는 것이 몽상컴퍼니만 봤을 때는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다른 회사를 본다거나 아니면 전체 시장을 본다거나 했을 때 가치가 드러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시장이 15의 PER을 받고 있다면 몽상컴퍼니 PER 10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저평가도 무조건 저평가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건 아니에요. PER이 절대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PER로서 어떤 높은지 낮은지 그래서 왜 높은지 왜 낮은지를 볼 때 무조건 PER을 가지고 높다 낮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다른 어떤 재무제표의 매출이나 수익 같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PER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제로 잘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PER이 낮다고 저평가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뒤에 조금씩 나오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를 갖고 와봤습니다. 테슬라, 화이자, 엔비디아인데요. 테슬라는 전기차, 화이자는 제약, 엔비디아는 반도체입니다. 업종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왔지만 비교해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비슷한 업종을 비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업종이 다른 회사를 갖고 왔고요. 테슬라는 현재 44배, 화이자는 76배, 엔비디아는 91배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PER인데 그건 뭐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높은 기대감이 정당한가는 뜯어봐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이자는 PER이 높아진 이유는 매출이 아니라 EPS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PER이 자동스럽게 올라간 경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 PER이 아니고요. 실적이 안 좋아서 PER 자체가 그냥 올라가 버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PER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엔비디아는 지금 PER은 이렇지만 이익이 굉장하거든요. 이익 성장률도 굉장하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이죠. 올해 벌어들일 이익이 예측치가 있는데 그 포워드 PER이라고 합니다. 포워드 앞으로 나간 PER. 앞으로 나간 PER을 보시면 91배가 아니라 확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기보다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 반영한 정도가 어느 정도는 정당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포워드 PER과 이익을 살펴봐야 또 가능하고 그것이 실적으로 나오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PER만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테슬라는 나중에 좀 이따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장 평균의 PER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 S&P 500의 평균 PER은 현재 27배인데요. 지금 1880년대부터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옆으로 줄을 한번 쭉 꺼볼까요? 이렇게 봤을 때 역대급으로 비교해서도 저평가 구간은 아닌 건 확실히 알 수 있죠. 포워드 PER도 나중에 한번 보면 좋을 텐데 포워드 PER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저평가 구간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거나 또는 약간은 고평가된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수준이라고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PER이 주식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적자는 저평가된 주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PER이 낮은 주식은 투자 기회를 가져줄 수 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매출이나 이익 같은 그런 숫자들과 결합해서 보석을 찾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투자를 결정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PER이 높다 낮다 그래서 현재 이 PER이 적합하다 아니다를 가지고 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위험평가 일단 높은 PER은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지만 아까 화이자의 경우 그렇게 위험도 역시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칫 예를 들어 실적이 삐끗한다 그러면 폭락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죄송합니다. 높은 PER이 성장 기대감을 반영하지만 위험도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높아서 사람들이 많이 샀습니다. PER이 자동스럽게 올라갔죠. 주가가 올라가서. 그런데 실적을 까고 봤더니 실적이 예상보다 충족을 못 시켜줬습니다. 성장하긴 했는데 성장을 많이 못했어요. 그럼 주가는 폭락하겠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PER은 뭐랄까요? 약간의 위험한 칼날일 수도 있습니다. 낮은 PER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PER을 활용해서 주식을 평가하자면 업계에서 비교해야 됩니다. 비슷한 업종을 비교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아까 테슬라랑 화이자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테슬라는 비슷한 업종과 비교해야 됩니다. 뒤에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PER은 기업 성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높은 PER로 거래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시장의 평균보다. 그렇다면은 이 회사, 이 업종은 뭔가 이쪽 업종이 앞으로 전도 유망한가 보다 싶어서 그때부터 또 이제 조사를 해봐야죠. 구글링을 한다거나 해서 조사하시면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PER이 높은 주식과 낮은 주식의 차이점. 높은 주식은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말 그대로 기대죠. 그래서 그 기대가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낮은 PER은 현재 주가가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숨은 보석,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적을 보고 매출을 보고 이익을 봐야 됩니다. 자, 높은 주식을 장단점이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거를 정리한 겁니다.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기대감이 너무 클 경우 한번 실적이 잘못 나온다거나 예를 들어 그쪽 시장이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반전돼서 무슨 사건이 터져서 안 좋아진다거나 이랬을 때 분명히 위험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낮은 주식은 일단 가격이 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주식을 살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게 낮은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성장이 둔화되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적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PER을 활용해 투자 전략을 세울 때 뭐랄까요?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이라든지 이 이익 부분이죠. 일단 이익 부분과 성장성을 고려해서 뭔가 높은 PER이 정당화된다 이러면 오버밸류가 아닐 수 있지만 정당화되지 못한다 이럴 경우는 분명히 오버밸류된 주식이니까 그런 건 피해야 되겠죠. 가치가 있는 주식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업황이나 침체 추세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PER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PER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재무제표상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항상 같이 판단하셔야지만 투자의 성공 확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럼 테슬라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현재 PER은 45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워드 앞으로의 PER, 앞으로 1년, 그러니까 2024년이죠. 2024년의 PER은 51배로 늘어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포워드 PER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거면 당연히 줄어들어야 됩니다. 대부분 돈을 버니까요. 근데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테슬라가 올해는 돈을 더 못 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뒤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그래서 테슬라의 현재 PER과 포워드 PER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테슬라라는 회사는 여태껏 어떤 PER로 거래되어 왔는지도 보는 게 중요하겠죠. 10년 동안 보시면 이때는 계속해서 적자 구간이었습니다. 그 PER이 마이너스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또 다른 지표들로 테슬라를 가치 평가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넘어가시고요. 2020년부터 흑자로 돌아서면서 굉장히 빠른 폭으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래서 PR이 급속도로 낮아졌고요. 2022년 이후에 23년부터는 뭔가 조금 주춤하면서 옆으로 가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테슬라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업종을 비교해야 되겠죠. 테슬라는 임의 소비재 또는 자유 소비재라고 부르는 섹터에 속하는 회사고요. 소비재는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필수는 이제 생필품,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는 식재료 이런 것들이고요. 임의소비재는 주머니 사정이 여유로울 때 사는 전자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면 애플, 아마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보시면 임의소비재의 평균은 PER이 포워드 기준으로 11배 정도 되는데요. 애플, 아마존 다 높습니다. 테슬라도 엄청 높죠. 그러면 살펴봐야 될 거 이쪽에 기대감이 많구나. 일단 이렇게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기대감이 과연 정당한가? 한마디로 고평가인가 아니면 정당한가? 그거를 이제는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저는 매출과 이익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9년도부터 자료인데요. 굉장히 매출이 15%, 28%, 70%, 50% 굉장히 고성장을 하다가 23년부터 18%로 줄었습니다. 조금 주춤해진 거죠. 성장의 각도가. 그리고 올해도 18%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예측치인데요. 꾸준히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예측치이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지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측치를 바탕으로 실제 실적을 참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주당 순이익입니다. EPS,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인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600%, 120% 늘어났다가 2023년에 또 확 줄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워드 PR이 늘어났다. 이코르 이익이 줄어든다니까 이게 지금 올해는 이익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네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이익이 줄어들 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워드 PER이 늘어났고 주가도 조정을 많이 받았죠.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테슬라의 지금 포워드 PER이 과연 정당한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각자의 판단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라는 회사를 좋게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믿고 간다 이러시는 분들은 조정의 기회를 매수의 시점으로 삼아서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실적이 개선되는 걸 나는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류를 하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PER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어떻게 높은 PER과 낮은 PER을 판단할 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PER이라는 부분만이 어떤 절대적인 영역은 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좋은 투자 지표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들만 아셔도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좋은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